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또 오랄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생방송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하면 꼭 오랄 리스크가 터져나옵니다.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장시간 대화를 하면 거의 자동으로 거짓말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무슨 공약을 하든 또 무슨 약속을 하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2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를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보수 농객으로 불렸죠.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부터는 오히려 이재명 쪽에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두 사람을 더 이상 우파로 생각하지 않고 배신자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재가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말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이재명의 말은 믿을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규재나 조갑재는 이재명을 지켜볼 만큼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런 말들을 믿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심지어 조갑재는 이재명을 쾌활한 성격의 실용주의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회동을 진영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 논의의 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재명은 새 정부는 넓게 인재를 구해야겠다라면서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공천을 지켜보고도 이재명의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야말로 극좌파들을 끌어들여 놓고는 차기 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모시겠다고요? 이 정도면 두 노인네를 앉혀놓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들은 그 말을 듣고 쾌활한 성격의 실용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재명은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이냐,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겠으며 또 친일파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모두 덮으려고 한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정규재는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랄 얘기다. 그동안의 진보 보수 간 격돌이 과거사와 친일 문제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규재는 정말로 이재명의 말을 믿은 것일까요? 친일 머리와 과거사 머리는 이재명을 뒷받침해온 든든한 뒷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그걸 모두 덮을까요? 이재명은 이런 류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재명이 이념 타령을 하지 않고 국론 분열을 우려한다면 내란몰이에 대한 생각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내란 책임자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금 이재명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론 분열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조갑재와 정규재는 그 부분부터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사와 친일 문제를 덮겠다는 발언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만에 말을 비틀었습니다. 23일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친일파 과거사를 덮겠다고 한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은 그게 중간이 생략된 것이다.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였다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더 늘상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일이나 과거사를 그러니까 친일이나 과거사를 덮겠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 후순위로 밀어놓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특히 민주당 내 극좌는 없다고 자신한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하느냐가 물었더니 지난해 4.10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탈락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통해서 교체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대선 후에 민주당이 분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은 아닐 것 같다. 당 내부의 극좌는 이미 없다. 경선 과정에서 다 걸러졌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공천을 통해서 숙청이 진행됐음을 자인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동시에 지난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많은 민주당 사람들을 극좌로 몰아붙이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명계들을 극좌로 내놓은 발언이나 다름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전행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뛰쳐나온 조홍천 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대권과도 혹은 당권에 지장이 있거나 친명 단일되어 또 이재명 유일 체제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제거 대상이었는데 그걸 극좌 척결로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 달 전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당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검찰과 내통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을 기각시켜 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결 규모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결국 배신자를 색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 시점에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상호평가 이런 데서 왕창 감점을 맞아가지고 비명계들이 날아간 것이다. 그건 시스템이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사람 7명 정도는 컷오프 시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와 관련 조홍천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정규제와 조갑제를 만나서는 총선 과정에서 극좌가 대부분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7명이란 숫자도 똑같다. 그러면 자기한테 반대하면 모두 다 극좌냐?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뭐 남노당 박건영쯤 되느냐?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조 전 의원은 또 이재명은 누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금 보복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썸짓하다. 이제는 극좌로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쫓겨난 것도 모자라서 극좌로까지 내몰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에게 최근 화가 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대철 헌정회장입니다. 야당의 원로죠. 다들 아시겠지만 정대철 회장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대철 회장은 개헌 문제 때문에 이재명에게 줄곧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또 직접 전화를 걸어서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대철의 권유에 대해서 이재명은 연구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이 얼마 전에 정대철에게 이재명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정동영은 이재명이 중앙정치에 입문할 때 도움을 준, 말하자면 과거의 보스였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재명과는. 그런 정동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니 정대철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재명은 자기가 먼저 두 가지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국회가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성헌법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고 정대철 회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연성헌법이란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재명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정대철 회장은 좋다, 당신이 바깥에 국민들한테 천명해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또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나흘 후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개헌을 추진하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정대철 회장이 격분했습니다. 정대철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말쟁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특히 책임총리제나 연성헌법 이런 내용은 정 회장이 직접 제안해서 이재명이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해놓고는 말을 뒤집었으니까 점잖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정동영으로부터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재명이 진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국민한테 천명하시오 그 말만 했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며칠 후 정대철에게는 이런 방구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헌론을 그냥 훅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지금 와서 무슨 내란 종식이냐,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탄핵의 초점을 흐린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내란 종식이라고 하지 않느냐, 결국은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제 39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가는 곳마다 다른 말들을 내놓으니까 믿을 수 없는 정치인 1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부산에 가서는 불경에 가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 낭비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또다시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이 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눈앞에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표들 궁리만 하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역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어디 가서도 쉐쉐 하면 된다는 실용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은 과거에는 재벌을 해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이념이나 진영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탈이념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레토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추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든창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든창은 재팬 포워드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의 부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은 북한과 사실상의 병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 그리고 북한에 밀착하려는 강경사회주의적 인물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보면 굳이 고든창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